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는 러시아와 친한 중국이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 입장과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나 중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양다리를 걸친 줄타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이 1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줄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작년 2월 8일 북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시진핑과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등 러시아와 최상급 관계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태도를 바꾸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날인 작년 2월 25일 각국의 주권 및 영토 완전 존중과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보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직접 대화, 유엔 안보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등 5개항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5가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 입장도 반영하고 유엔 헌장 원칙도 수호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작년 2월 25일 유엔 안보리와 3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기권을 함으로써 신중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장진주 유엔 중국 대사는 그 기권 이후로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그리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논리는 러시아를 지지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 경제 회복에 치명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피하고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보에 관해서는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다는 데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는 경제 회복과 미국 견제를 위해 유럽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서 한 발 물러나 애매모호하게 대응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관영 언론과 관리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러시아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군사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정용도 물품 지원 등 친러시아 입장을 보이면서도 작년 9월 15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진핑이 작년 11월 슐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인 자세를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주요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는 등 전세가 러시아에게 불려지자 중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한 데서 드러났듯이 중국은 러시아에게 탄약, 대포, 드론 등 군사 지원을 모색하면서 왕이 당중앙 예사방공실 주임이 지난 2월 20일에서 22일간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의 면담에서 현재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엄중하지만 중러 관계는 국제 풍운의 신을 겪으며 성숙하고 강인해졌으며 태상은처럼 안정적이라면서 양국 간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제3자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2월 24일 러시아 입장을 고려한 각국 주권 존중, 냉정적 사고 포기, 전쟁 중단, 평화협상 개시, 일방적 제재 중단 등 12개항의 우크라이나 전 중재안을 발표하는 등 러시아에게 경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태도 변화는 전쟁으로 취약해진 러시아가 중국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을 옆에서 보면서 은근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자 미국의 관심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나아가 미국의 자원과 전력이 우크라이나전에 소진되어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더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전쟁으로 적당히 약해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는 러시아가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만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러시아와 외형상 제한 없는 협력을 말하면서 강력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편의 연대로서 중앙화 지역을 두고 패권을 다투는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가 미국 힘을 소진시키고 또한 미국에게 힘에 빠진 러시아라는 양수 격장의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라면서 애매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할 수는 없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편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미국의 중국 견지에 올인할 수 있고 나아가 러시아의 패배가 푸틴의 실각 등 모스크바의 정치적 불안을 가져와 종국에는 러시아 연방 해체로 이어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전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동맹인 중러 동맹이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중국 안보에 치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에 본격 개입할 경우 감당이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어 마냥 러시아를 지원한 방향으로만 계속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평화와 공정 공영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 스스로 자처해온 중국은 하루아침에 전체주 축구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전은 미 유럽 등 서방과 중국의 대려전이 되면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전방위적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미중 간 탈동조화가 가속화되고 유럽 국가들과 관계도 완전 파탄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추락한 경제가 더욱 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1대1로 등 시진핑이 추진해온 주요 대내외 정책들이 잇따른 실패로 중국인들 사이에 추락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켜 시진핑 체제, 나아가 공산당 지배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시진핑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 관련 중국 입장이라는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부당한 전쟁인 이 전쟁의 결과를 중국이 협상하겠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중국 계획은 러시아에만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중국은 이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도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진위를 의심하는 등 미국과 서방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전을 중재함으로써 어려운 처지를 탈피하라는 중국 계획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 형편을 꿰뚫고 있는 미국은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2월 26일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승자박하고 있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색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의 진퇴양난의 입장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등 중국 더 공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러시아를 지원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시진핑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결단은 우크라이나 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시진핑 3기 집권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3월 4일 개막한 양해에서 시진핑의 행보를 주목하는 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중국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국제정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오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